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북스 오늘도 좋은 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행 중 또 여행길에 친구가 될 만한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목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여기입니다. 잘 보시나요? 이거? 네.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입니다. 제목은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부제는 어떻게 인생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고요. 일단 저자는 이진우, 그리고 출판사는요 인플루엔셜, 그 다음에 초판은 2020년 12월 초판됐고요. 페이지는 총 308쪽입니다. 자, 이 저자인 이진우님은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고요. 철학의 기원부터 현대 과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60여 권에 이르는 저술 및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차이나는 클래스, 거기도 출연을 하셨고, TVN의 요즘 책방, 그 다음에 KBS 1TV에서 이슈픽 쌤과 함께 뭐 이렇게 좀 매체에 통해서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지은 책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그 다음에 니체의 인생 강의 등 여러 권이 있고요. 또 옮긴 책, 그러니까 번역본이겠죠. 뭐 그런 책으로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비롯해서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셀럽입니다. 셀럽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철학자 이진우 교수의 뭐라 그럴까, 극단의 시대를 건너는 그리스 철학, 천년의 사유를 전하다, 이렇게 여기 써 있거든요. 책 표지 밑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를 때 저는 좀 제목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작가, 제일 퍼스트 책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작가, 누가 쓴 책이냐. 왜냐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검증되거나 대중서면 좀 내용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읽혔다는 거는 대중성이 있다. 그래서 대중적인 작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류, 이렇게 소설이냐 자기계발서냐 철학 관련이냐 인문학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첫 번째 이제 저자를 좀 보고 오는데, 이 책은 제목이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뭐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또 검색하다가 책을 좀 접하게 됐고요. 그 포털에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단의 진영 논리와 배금주의, 일그러진 쾌락과 윤리적 무력감에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혼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자기 중심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 것인가? 우리 시대 살아있는 지성이자 철학자 이진우 교수는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수천 년 전 그리스 철학의 정원에서 길러낸 불멸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용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와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의 고귀한 잠언들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은 삶과 죽음의 완벽한 균형이며 균형이 없이도 우리의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균형 없이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동의를 못하는, 그건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책 내용 중에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뭐 대놓고 있는 거 아니고 길게 있는 거 아닌데 약간 한 단어로 이렇게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근데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생각의 자유니까 뭐 그게 이 책이 그 어떤 뭐 옳고 그름 뭐 그런 걸 따지는 전혀 아니죠. 개인의 판단이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만 몇 개만 또 소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철학이라는 분야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철학이라는 분야가 그냥 암기 과목으로 인식이 돼서 그렇지, 사실 철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책처럼 재미있게 풀어 쓴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저는 굉장히 좀 권해요. 자기계발서보다, 뭐 트렌드 관련한 자기계발서보다 오히려 옛날 고전, 그러니까 철학책을 좀 더 이렇게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해서 전문가가 좀 재집필한 이런 책들을 저는 권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현대인을 자극하는 것은 극단이다. 전 딱 이 구절 보고 그래 맞네. 이게 이제 3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현재 우리의 삶과 일상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자본주의도 극단의 논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절제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뭐 극단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극단이잖아요. 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금 트랩북스가 나가긴 하지만 먹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푸드 포르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인 거죠. 극단.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먹어대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대사회에 대한 조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좀 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요. 지금 책 내용을 저희가 다 그걸 밝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화두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욕망을 절대화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네, 잊어버리게 만든다.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푸드 포르노. 실제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과정 없이,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음식만 아름답게 지칭하는 그런 푸드 포르노. 과정들이 중요하죠. 자, 과도함과 결함, 지나침과 모자람은 피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떻게 느끼건 잘 살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도 있죠. 제가 밸런스, 균형,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삶, 그래서 사실 이 책 제목에 정답은 나와 있어요. 삶을 잘 살기 위한 기술, 뭐가 필요할까? 오로지 밸런스, 균형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생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화된 일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지언정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모든 일상은 편안한 거는 편안함은 주는데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철학 없는 삶은 단순한 생존용 자동화 기계일 뿐이다. 철학이 없는 그러한 삶은 단순하게 생존하기 위한 자동화 기계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유도 없다. 목적이 있어야 자유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유. 우리 나에겐 자유가 필요해. 이러한 자유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물론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성격 좋은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 뭔 말이지? 성격 좋은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 모순이다. 다시 그럼 그 전에를 좀 읽어야겠네. 제가 표시해놓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삶을 통해 잘 실천한 사람이며 평생 일관성 있게 실천을 잘한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성격 좋은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 모순인 셈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내가 지금 행복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 실천을 해왔던 사람, 또 일관성 있게 실천을 해왔던 사람이죠. 물론 이것도 선한 실천이겠죠. 목적을 갖고 그런 노력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볼게요. 또 요거는 뭐냐면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감정의 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는 시가 있대요. 이 시가 시가 어떤 시냐면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예요. 김수영 시인은 누구냐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김수영은 김수영 문학관이라서 지금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문학관이 4층짜리가 돼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라 자주 가는데, 김수영 시인은 지금은 이제 작고하고 없는 시인데 약간 사회 반항적인 시들,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고, 언제지 활동 무대가 한국전쟁 이후인가 그럴 거예요. 직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작년에 한참 김수영 시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시길래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여자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징후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제 이 책을 앞들 다 읽어서 아는데, 사소한 거에 우리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거. 저도 그래요. 뭐냐면 뭐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 장비,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사는 일에는 돈이 안 아까워. 그런데 주차비, 주차 장비로 1,000원 내는 건 그렇게 아까워서 되게 억울해해요. 일종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정생활하고 집에서 생활하던 식구들이랑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 갖고 화를 내고 식구한테 짜증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대신 정말로 우리가 크게 분노하고 이 사회에 대한 모순, 정치적인 악인들에 대한 분개, 자유에 대한 탄압, 이 시인이 생활을 살았던 때는 지금이랑은 더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더 낙후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야 될 거에는 화를 내지 않고 굉장히 사소한 일에 우리는 증오하고 화를 낸다는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밸런스, 균형,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어떨까?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수많은 유혹이 손짓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짐작으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미룬다. 아마 또는 어쩌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말이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현대인들을 메이비 세대, 즉 결정장애 세대라고 한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것이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 있죠. 젊은 세대층 유행어처럼 번지는 결정장애. 현대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과 고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그래서 결정장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앞뒤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또 책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재밌고 마음에 와닿는 문구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혁신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한 혁신,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혁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좀 숲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굉장히 창의적인 혁신적인 창의적인 혁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다.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다. 고독하다는 감정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이다. 저는 이 책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다.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자, 혼자와 홀로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혼자라는 거는 공간에 있는 혼자, 공간과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그 혼자를 말하는 거고, 홀로 있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다. 이 홀로는 그야말로 외로운 상태, 다수 군중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홀라야, 홀라랜다, 홀로야, 막 그런 감정 상태 있죠. 요거 감정 상태에 대한 그 얘기인데, 그 홀로 있음이라는 건 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홀로 있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다. 예. 문제는 공간 시간에 혼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내면, 감정, 정신적으로 홀로 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앞뒤 맥락은 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로만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돈을 무조건 벌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무조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돈을 씀에도 또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삶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또 볼까요?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마음가짐.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죠. 언제라도 원하면 그대 자신 안에서 완벽한 휴양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언제라도 원하면 그대 자신 안에서 완벽한 휴양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마음속에 휴양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휴양지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무슨 뭐 삶을 통달한 도사도 아니고. 그래요. 삶의 휴양지, 내 마음속에 휴양지가 있냐고요. 어쩔 땐 저 자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마음속에 휴양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소개해 볼까요? 운명과 자유의 균형,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사람마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다르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균형을 잡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어지는 균형 연습을 통해 우리가 되어간다. 이런 점에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말은 지극히 스토아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지은이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몇 가지로 추리면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서 삶의 균형점을 잡아라. 그것이 곧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그러니까 삶의 기술, 행복해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 마음의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잘 좀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쉽지 마음 먹고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트레북스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